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감사의 재발견 책 중에서 감사의 역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활동에서 다다익선이라는 격언이 늘 맞는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높은 감사 목표를 설정하면 목표에 미달하게 되면 아예 감사를 몰랐던 때보다 행복지수가 더 떨어지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게 한 조사에서 주 1회 감사를 쓴 사람들은 6주 후 행복감이 증가했지만 주 3회 일기를 쓴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별로 좋지 않거나 감사거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더 그렇습니다. 그럴 땐 한 발짝 물러나 양보다 질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가치한 사람이나 대상에 감사하려고 애쓰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당신에게 어떤 행복도 주지 못하는 사람과 나쁜 관계 속에 있다면 감사가 그럴 땐 선택일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기보다 배우자나 상사, 룸메이트를 인정할 방법을 찾다 보면 현실이 고착화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면만 보지 말고 관계 전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로 심각한 문제를 덮는 것입니다. 감사는 일상 속 자잘한 짜증거리에 갇히기보다는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문제를 덮는 미봉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심각한 문제는 분노 같은 부정적 정서가 더 건설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때 분노 표현이 긍정적 태도보다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분노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과한 감사로 자신의 공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난 후 도와준 사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노력을 수긍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느라 자신의 수고와 재능은 과소평가하는 부류라면 감사는 낮은 자존감을 감추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감사로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인정을 밀어내지는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부채의식을 감사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누군가 당신을 도왔을 때 느끼는 긍정적 정서입니다. 반면에 부채의식이란 당신이 도움을 받았으니 그들에게 빚이 생겼다고 느끼는 정서입니다. 부채의식에도 긍정적, 부정적 유형이 있습니다. 성장의 동력이 되는 부채의식도 있기도 합니다. 당신이 부채의식을 감사로 착각한다면 호의에 보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보답 강박은 오히려 부정적 정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누군가에게 너무 빨리 보답하는 것은 가까운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사귄 지 얼마 안 된 애인의 장보기를 도와주었는데 애인이 바로 다음날 당신의 장을 봐준다면 그런 호의가 마치 거래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감사와 부채의식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채의식을 지닌 사람은 보답에 대한 염려로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꼈고 주는 자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미래의 그를 돕겠다는 의지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성향상 부채의식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머 앨런이 여자와 남자 중에 누가 더 검사를 잘할까 해서 설명했듯이 의외의 선물을 받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 더 부채의식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자라면 자수성가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관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타인의 공으로 돌리기가 꺼려진다면 평소 감사를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여성은 남편에게 뭔가 좋은 걸 해줘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자주 불평합니다. 키라 뉴먼이 설명했듯이 부채의식에는 문화적 요인도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선물을 받을 때 감사와 부채의식을 복합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가 그만큼 상호성에 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에 대한 심리학적인 접근의 문제점은 행복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행복의 수단으로만 감사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와킨스는 말했습니다. 감사 자체, 타인이 우리를 위해 베푼 바를 인정하기를 그저 행복의 수단으로만 접근하면 역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또 감사하기를 강요받을 때에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주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주어야 상대가 당신에게 빚진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돕거나 그에게 선물을 줄 때는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바란다고 상대가 생각하거나 그들이 의무감을 느끼길 원하는 분위기를 감지하면 그들이 느끼는 감사는 급감합니다. 아울러 그들이 당신에게 되갚거나 사회에 환원할 가능성 역시 급감합니다. 다행히 선물의 값어치는 감사를 일으키는 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건은 상대의 취향과 필요를 고려하는 사려 깊은 자세입니다. 게다가 넉넉한 마음으로 값없이 주면 행복감뿐 아니라 그 자체로 즐거움을 비롯한 여러 보상이 따라옵니다. 와킨스는 연구는 대가를 기대하고 주면 상대로부터 보상을 받을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면서 상대로부터 받을 보상이 아니라 주는 것 자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줄 때나 받을 때나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입니다. 자연 산책, 친한 친구와의 대화하기, 음악 감상 등 삶에서 긍정적 정서를 함양하면 감사는 더 커지고 부채의식은 줄어듭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 정서를 향유할 줄 아는 사람일수록 감사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적어도 이래야 감사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